요거를 x-1로 나눴을 적에 몫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나머지를 여기 말이 없지. 나머지에 대한 말이 없지. 그 말은 나머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지. 나머지는 1로 버리면 그게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 1로 버리면 3이에요. 여기 3 요거 쓰는 걸 잘 이해해야 돼. 나머지에 대한 말이 없다고 안 쓰면 안 되고 3 이렇게 써놔야 돼.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은 q-1을 구하라 이 말이죠. 어떤 식이든 관계없어요. 어떤 식이든 1차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그 1차식을 0으로 하는 것을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식을 0으로 하는 값을 대입하더라. 그럼 이제 q-1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1 더하기 3. 여기서 이제 q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됐지? 자, 인수정리는 어떤 다항식이 요걸로 나누어 떨어지더라. 이 말은 요 4차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다 같은 말이지. x 플러스 1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다 이 말은 이 식을 우리가 fx다 이렇게 두면 f-1이 0이다 이 말이야. 자, 거꾸로 f-1이 0이다는 말은 요 fx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1 곱하기 근데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0이다. 오케이를 구하죠. 이거로 각각 나누어 떨어져.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이 식을 fx다라고 들 때 f1이 0이다 이 말. f2도 0이다 이 말.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f1도 0, f2도 0. 이것이 맞습니다. 돌릴지 넣으면 그래서 요거 넣으면 0, 요거 넣으면 0. 자, 그럼 AB 관한 식 두 개 만들어지는데 그게 0이다 해서 그 연립 풀어서 AB 관한. 요건 됐지? 자, 다항식 fx에 대해서. 자, fx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때 fx에다가 x 대신에 x-1을 집어넣는 식. 자, x에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식. 자, 그거를 요걸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졌어. 요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요걸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말은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 이거야. x에 2를 넣는 거야. x에. x 자리 다 2 넣어봐. f0. x 자리 2를 집어넣으면 f3. 이게 0이 된다.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넣으면 0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x-2로 나누어 떨어지고 f0이 0 또는 f3이 0이다. 여기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돼. 마이너스 3 이건 0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f3이 0이다. 그리고 3 집어넣고는 0이다. 거기서 a 값 계산하죠. 됐겠죠? 자, 그 다음에 160번은 이상하게 풀면 안 되고 풀이를 잘 정리해놔야 돼. 이건 이상하게 풀면 안 돼. 이상하게 풀면 답은 나오는데 그렇게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은. 자, 안 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돼. x 3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 했기 때문에 fx식을
x 세제곱 3차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ax 제곱 bx c 이렇게 두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돼야 돼. 식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고. 그래서 요거 연립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풀면 답은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답은 구할 수 있지만 풀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요 식을 잘 해석할 거야. 이 값들이 모두 다 2다 그지? 자, f-2 이렇게 하면 이게 2가 돼. f-1 요렇게 해도 이게 2가 돼. 자, f1 요렇게 해도 이게 2가 돼. 자, fx는 2. 요거를 만족하는 x 값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바로 요식이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요식이고 1을 넣은 게 요식이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식이라 불러? 이런 게 바로 방정식이야. 그지? x에 관한 식 이꼴 0이다. 이리 와. 여기까지 됐다. 그지?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고칠게. fx-2는 0이다. 같은 말이지. 방정식인데, 방정식 모양으로 고쳐줘. 근데 fx는 3차 계수가 1인 3차식이고, 2를 빼도 요 식은 3차 계수가 1인 3차식이다. 이 3차식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 1을 넣어도 0, 이 말이야. 요게 3차식이야. 요게 3차식. 요 3차식에다가 x에 요거 3개를 넣으면 각각 0이 돼. 조금 전에 0이 되는 거 했잖아. 그래서 이 fx-2라는 요 식이 3차 계수가 1이고 요거 3개를 넣으면 0이 되더라는 말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이 값이 0이 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 요걸 넣어도 0. 요걸 넣어도 0. 그래서 fx를 마이너스 1을 이항해주면 그 식이 fx. 자, 요렇게 반드시 풀어야 돼.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했다. 안 된다 하는데 또 청개구리들이 있대. 안 된다 하는 방법으로 계속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풀면 안 된다 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되기는 되는데 답을 구하면 그렇게 하면 불편하다. 무조건 수학은 간단한 방법으로 풀어줘야 돼. 간단하게. 이제 fx 식이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fx를 요렇게 생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게 답이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 집어넣고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8이네. 그리고 이항해주면 f 마이너스 3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해됐죠? 풀이 잘 이해된가? 다르게 풀면 안 돼.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막 응용하는 거야. 응용해버리면 문제가 어려워져. 어려워지는데 이 문제를 잘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할 어떤 형태들을 근거를 요걸로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돼 있어 버리면 나중에 풀 때 또 막 이렇게 막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이거는 2차식이죠. 그리고 나눗셈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항등식 만들어야 돼. x 세제곱. 자, 요 식을 요걸로 나눠줍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목만 이렇게 생깁니다.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목만 이렇게. 근데 요 식이 지금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건 x 빼기 1, x 플러스 2, dx.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좌변은, 자, 이 식을 fx라고 하면 이 좌변은 요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요. 요걸로 나눠도 나누어 떨어져요. 자, 그래서 f1이 0이 된다는 뜻이고 f-2도 0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F1도 0이고 F-2도 0. 자, 요거 1 넣는 거 0, 마이너스 1을 넣는 거 0 풀면 AB에 관한 식 두 개 만들어지지. 그거 연립하여서 AB. 그다음 동식이 이게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 했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고 2를 넣어도 0이 되고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되고 2를 넣어도 0이 되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하면 이게 0이 돼. 그 다음에 2를 넣죠 또. 8 더하기 2를 넣으면 4, 5, 20 8 마이너스 20 플러스 2A 플러스 B 요 값도 0이 돼. 요걸로 나눠 떨어져. 그러니까 항등식 안 만들어놔도 알아볼 수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6이 되고 그 다음 2A 플러스 B가 여기 마이너스 10인 이항하면 12 이렇게 뺄게. 3A는 6이니까 A는 2 B는 8 이렇게 쓰면 AB가 되죠. 이제 찾으라는 거는 x-3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랬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fx라고 두면 f3을 구하시오. f3을 구하시오. x에 3 집어넣고 계산하면 거기다 fx에 3을 빼는 이 식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미리 인수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됐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식을 만드는 게 처음에 막 좀 부자연스럽게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 자, 이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고 f에 x 빼기 2라는 식이 있어요. 이거는 뭔데? 여기 x 자리에다 x 플러스 2 집어넣는 그 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식인데 요거를 x 마이너스 5 식 미리 x 마이너스 5 자, 나누면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도 생기고 이때 나머지는 2차로 나눈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1차로 표현.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를 1차로 표현했다.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를 1차로 표현. 자, 여기서 이 식 모른다, 그지? 모르기 때문에 x 대신에 집어넣을 수는 0하고 5밖에 없지. 0하고 5는 집어넣어도 돼. 왜냐면 q 프라임 0을 알 필요는 없으니까. 곱하면 0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x에 0하고 5를 집어넣을 거야. 0 집어넣으면 f-2가 돼. f0이 아니고 x 자리에 양변에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만큼 0이 돼버리면서 0 집어넣었으니까 바로 b다.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어야 되네. 5를 집어넣으면 이 변은 f3이 돼. 이까지는 0이 되고 이 부분이 5a 플러스 b가 돼. 여기서 ab를 구하려면 ab만 구하면 그게 나머지니까 ab를 구하려면 요 값만 알면 되겠네. 자, 그거를 요 식에서 구하라. 자, 요거는 집어넣을 수가 마이너스 2하고 3밖에 없지. 다른 수는 집어넣어도 소용없다 했다. 모르는 이런 식이 있을 때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넣지. 그럼 f-2 빼기 3. 요놈이 0이 돼. 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도 되네. 3을 집어넣으면 f3 마이너스 3 요것도 0이 돼. 요 식으로부터 f-2도 요것도 3이 돼. 이항해주면 f3 요 값도 3이 되니까 그리고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 그래서 ab만 찾아서 여기 집어넣어주면 그게 우리가 찾는 나머지가 안 어렵네 이게.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단어를 되게 안 돼 애들이. 제일 처음 딱 배우고 이것을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보시오. 이거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나머지 다시 정리한다. 나머지는 봐. 당식에서는 내가 만약에 2차로 나눴어. 2차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야 돼. 2차로 나눌 때는 나머지를 모를 때는 이렇게 표현해.
내가 만약에 3차로 나눴어. 또 나머지는 2차의 형태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해. 나머지를. 그 다음에 이제 수야, 수. 내가 5로 나누었어. 또 나머지는 어떻게 돼? 4까지만 되는 거야, 4까지. 수일 때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까지만 되는 거고, 3보다는 작은 수가 돼요. 수일 때는 그것보다 작은 수, 이렇게 되는 거고, 다항식일 때는 요거보다 차수가 낮은 다항식부터 나머지가 돼요. 구하라. 요거는 998을 우리가 x라고도 써요. 998을 x다 이렇게 쓰면 천은 건 뭔데? 천은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지. 자, x 플러스 2를 11승 행식을 x로 나누었더니 뭔지 모르지만 몫이 생길 거고, 1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상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1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 이렇게. 자, 양변에 뭘 넣어야 돼? 0을 넣으면 되지. 자, 0 집어넣어봐. 2의 11성. 0 집어넣어버리면 0 곱하기 Q0. Q0은 모르지만 이게 0이니까 곱하면서 0 돼버렸어. 바로 나머지가 2의 11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2의 11성인데 2의 11성은 나머지가 되면 돼, 안 돼? 일단 K 값이 2의 11성입니다. K 값이. 그러니까 K 대신에 2의 11성 그냥 집어넣자. 2의 11성은 2048입니다. 2의 10성이 1024니까 2를 곱하면 2048. 이제는 봐. 내가 998로 나눴잖아. 자, 요거를 수를 그대로 돌려봐. x자리에 998 집어넣어봐. 1000의 11성은 x가 998. 998로 나누면 어떤 몫이 생기겠지. 몫이 생길 거고 2048이 이렇게. 요렇게 하고 나면 돼. 이게 나머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999로 나누는. 999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048이 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냐면 999에 어떤 몫이 생길 거고, 요거는 999 곱하기 2. 요것도 999로 또 나눠지니까 마저 나눠줘야 되거든. 나눠주면 몫이 2가 되겠네.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제 이거는 999로 나눌 때 이제 나머지인 거예요. 자, 굳이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야. 999로 나눠주면 이런 형태의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가 50이 됐다. 뭐야? 8이네. 이게 8이다, 이게. 8이니까 2, 8이 16. 4가 빠지니까 5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52. 이게 나머지가. 이거 이해되는 사람? 있는데. 998을 그냥 x라고 바꿔볼게. 그럼 요거는 x고 요거는 x 플러스 2의 11성. 자, x 플러스 2의 11성을 x로 나눠보는 거야 지금. x 플러스 2의 11성을 x로 나누는 거야. 그럼 몫이 뭔지 모르지만 나올 거 아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생길 거야. 이때 이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니까 0 집어넣으면 되네. x에 0 집어넣으면 2의 11성이 바로 이 나머지가 돼요. 2의 11성이 2048. 그래서 여기까지 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는 사람 손. 그러면 이제 봐. x를 그냥 998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식을. 이렇게 999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1000의 11성을 998로 나누면 무슨 나머지가 이렇게 몫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요만큼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는 999로 나눌 때는 또 나누잖아. 나누세요. 나머지는 더 이상 안 나눠질 때까지 다 나누고 그때 나머지 찾는 거예요. 즉 이 수가
998보다 작은 상태가 될 때부터 나머지가 돼요. 현재 이게 나머지가 더 나눠지죠. 그래서 998로 나눠줘요. 요거는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하고는 관계없고. 요식을 마찬가지로 999로 나누면 몫이 2가 돼. 나누기 998인 거야. 그럼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52가 돼. 요거 다 계산하면 이게 2048이죠. 이제 요식에서 998을 묶어버리면 Q 더하기, 즉 998로 나누면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됩니다. 요수가 998보다 작은 상태가 돼야지만 이제는 더 못 나눕니다. 이제는 요게 나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개 더. 98을 X라 할게요. X. 97을 X로 하면 안 돼요. 97을 해볼게요. 이거 X에도 같은 말이에요. 97을 X 해보자. 그럼 요식은 X의 7성이 되고, 요거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98은. 97을 내가 X로 두면, 여기 몫이 생길 거고, 자, 나머지는 요거 0 되는 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 넣는 거. 여기 마이너스 1 넣는 게 나머지죠. 요렇게 생긴 식을 만듭니다. 이제 X에 97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97의 7성은 98 곱하기 어떤 몫이 생겼을 거고, 요 QX 자리에 뭐 어떤 뭐 수를 집어넣어 어떤 수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7의 7성을 98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두느냐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99 플러스 99 이렇게 만들어요. 99를 빼고 더해주면 원래 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이까지 하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아까와 똑같이 99에다가 요렇게 될 거예요. 요식은 98 이렇게. 98은 90 네. 여기 대입하면 98 98이잖아. 뭐 99래. 이거 98이지. 요 98이 내려와 있는데 98을 이렇게 더하고 뺀 거야. 그럼 98에 Q 마이너스 98을 묶어냈다는 거야. 요렇게 했더니 여기 97이 되지. 97. 자, 98로 나누기 때문에 97은 나머지라고 쓸 수 있다. 그래? 98보다 작은 수부터는 이제 나머지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 나머지를 97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4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세요. 저는 x를 3이랬고, x를 4로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요 식이 x의 99성, x의 100제곱, x의 101제곱, 요거를, 자, 4는 x 플러스 1이 되겠지. 4는 x 플러스 1이 되네. 요걸로 나누면 역시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는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x에 또 3을 집어넣어봐. 그럼 이 말은 3의 99성, 3의 100제곱, 3의 101제곱 요거를 4 곱하기 q 요 x에 다 3 집어넣은 어떤 그런 값을 요 q라고 적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q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4로 나누면 어떤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지? 마찬가지로 4q가 있으면 4를 빼고 4를 더해서 빼기 1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이 4의 q-1 그 다음에 더하기 3 4로 나누면 어떤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는 3이 된다. 자, 167. 자, 167도 자 이렇게 연습해 놔놓고 이제 다음에는 답을 바로 딱 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잘 정리해두라. 자, 일단 이게 항등식일 때 A, B, C, D를 구하라. A는 구할 필요 없네. A는 얼마?
A는 1인 거 바로 알겠지? 그럼 D는 얼만데? D는 6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상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D까지 합쳐서 상수가 6이 된다. 그러니까 D는 6 아니야. 하지만 제일 차수 높은 X 3승계수 A는 1이야. A는 1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구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날려버려. 1이니까. 이제 BCD만 구하면 되네. BCD만. BCD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나와야 돼? 당연히 3개 나오지. 전개하기는 싫다, 그지? 전개하기는 싫네. 전개해서 좌변하고 같다 이렇게 하기는 싫단 말이야. 3차고 이러니까 좀 귀찮아 보이죠. 그래서 수를 3번을 넣어야 돼. 0 되는 게 3개 나와야 돼. 제일 먼저 집어넣을 수는 뭐고? 당연히 2가 보여야지, 2가. 2 집어넣자.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6을 했더니 D는 바로 보여줘. 자,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간편한 거를 집어넣어야 돼.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 계산이 간편한 수를 집어넣어야 돼. 계산이 간편한 수. 자, 뭘 집어넣으면 계산이 간편할까? 3 넣으면 돼. 자, 3 넣으면 이쪽은 27 빼기 9 빼기 9 플러스 6. 3 집어넣으면 이게 다 111이지. 그럼 1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또 뭐 넣을까? 1 넣으면 또 계산이 간편해. 여기 또 마이너스 1 돼버릴 건데.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6은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또 뭐 넣을까? 이제 0 집어넣어볼게. 0 집어넣으면 좌변은 6이 돼. 0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B 마이너스 2C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연립을 풀어서 답을 구할 수는 있어. 그래? 답을 구하면 돼.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조금 귀찮아 보인다.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귀찮아.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식을 무슨 의미다는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자기 스스로 ABCD 이 식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ABC 찾는 거 그런 형태를 나중에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단 말이야. 자, X 3승 X제곱 3X 플러스 6을 AX-2의 세제곱 bx-2의 제곱 cx-2 플러스 d다. 이 식에서 x-1을 한번 묶어주면 ax-2의 제곱 bx-2 플러스 c가 되면서 이쪽은 그대로 d가 됩니다. 자, 이 d가 무슨 뜻이냐 하면 좌변을 x 빼기 2라는 1차식으로 나눌 때 몫이 어떻게 나오고 그때의 나머지가 d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는 좌변을 x-2로 끝까지 딱 보고 있어. 끝까지 보다가 말다가 보다가 말다가 이러지 말고 보다가 말다가 하면 중간에 무조건 모른다 했잖아. 그러면 계속 모르겠고 한 시간 남는 거 아닙니까? 딱 짚고 그 문제 끝날 때까지 딱 보고 있으라고. x 빼기 2로 나눌 때 이 부분이 몫이고 이게 나머지인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A, B, C, D를 찾는 게 D가 이제 뭔지 알았네. 요렇게 생긴 3차식을 요렇게 생긴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그래서 이 D만 구하고 싶다면 당연히 나머지죠. 다른 것도 또 구해줘야 돼. 자, 그래서 요거는 조립제법을 1차적으로 합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거 x-2로 나눌 거니까 여기 2를 줬고. 최고창은 그대로 내려. 자, 곱하면 2가 돼서 더하면 1.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하면 4다. 이게 D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몫이지 지금. 이게 어딘데? 이게 바로 이거잖아. 이쪽 식이 바로 요거다. 그럼 지금 꼴랑 2차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다 전개식에서 1 마이너스 1이라 계속 바로 비교해도 되고 되는데 요거는 뜻이 뭐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다시
이 몫은 또 몫을 x 빼기 2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어봐요. 그럼 ax-2가 되고 더하기 b가 되고 더하기 c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빨간 부분에서 x-1을 묶어줘요. 그럼 이제 빨간식은 이 몫을 또 x-2라는 1차식으로 나눠줘요. 그때 나머지가 c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몫을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 몫을, 이게 몫이다. 이 몫을 마찬가지로 x-1로 또 나눠주니까 역시 2가 돼요. 세부상은 그대로 내려요. 자, 해주면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더하면 5가 됩니다. 이게 바로 C라는 거죠. 이게 또 그때의 몫이잖아요. 이 몫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자, 이 몫을 해석하는 거야. x-2로 나눠주면 그때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요 말 뜻이 그 말이죠. x-2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 또 요식은 또 x-2로 한 번 더 나눠줍니다. 그럼 요렇게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5가 되니까 이게 나머지지. 이 나머지 이게 B가 돼. 그때 몫이 바로 A가 됩니다. 그래서 저 끝에 있는 D부터 차례대로 D, C, B, A가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쭉 하니까 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이하는 걸 알고 있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은 이름을 앞으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식은 좌변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이다. 좌변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이다. 좌변은. 우변은 좌변을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 x-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 이제 이 우변을 내가 무슨 형태로 식을 정리하든 다 모양을 그렇게 바꿀 수 있어. 자, 그럼 다르게도 한번 해볼까? 이 좌변은 만약 이렇게 쓰입니다. a x 플러스 3의 세제곱 b x 플러스 3의 제곱 c x 플러스 3 플러스 d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을 x 플러스 3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이 개수 a, b, c, d를 구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3으로 계속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3번 합니다. 마이너스 3으로 아까는 이게 2로 했지만 이제는 마이너스 3으로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3번 해주면 차례대로 D값, C값, B값, A값이 순서대로 이렇게 더블로 보이죠. 됐나? 요 문제를 볼 때 요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수치 대입법 관계없다.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구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왜 이렇게 한다는 뜻을 한번 잘 정리를 해봐. 뭐 때문에 이렇게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하니까 그게 구해지더라는 거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7번 정리 잘 해줘야 되고 68번도 이제 알겠네요. 좌변을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요. 그럼 차례대로 저 끝에 있는 상수항 B부터 B, C, B, A 순서로 바꾸죠. 자, 169는 2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요. 자, 168은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해보고 169를 보자. 자, 169는 일단 나누려고 하는데 2x 플러스 1. 1차 개수가 1이 아닌 상태로 되어 있지. 1차 개수가 1이 아닌 상태야. 자, 그러면 이 좌변을 우리가 그냥 fx라고 줄게. 좌변을 fx라고 두면 요 식에서 2x 플러스 1을 묶어낸다. 요 식에서 2x 플러스 1을 묶어낸다. 자, 그럼 요 식이 a 2x 플러스 1에 제곱이 있습니다. b 2x 플러스 1에 더하기 c
그러면서 D. 이것도 해석해봐. 좌변 fx를 E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이 부분이 몫이 되고 이 나머지. 그럼 조리제법 해야 되겠네. 또. 자,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최고창은 그대로 써야 되는데. 자,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 자, 곱하면 더하면 일단 이게 D가 돼요. 이게 몫이가 이게 몫이 아니다, 그지? 자, 몫은 다시 X 몫은 1 마이너스 2 이게 몫입니다. 조심해야 돼. 1 마이너스 2 요게 요식이 돼. 이게 이식이 아니고. 그거 아나 모르나? 지금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 자, 그럼 조립제법 다시 조금 더 정리하고 갈게. 자, 조립제법은 몇 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를 조립제법이다 이렇게. 자, 그럼 fx라는 식이 하나 있었어요. 몇 차식인지는 모르지만 fx라는 식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x-1로 나눴어요. 그럼 몫 그때 나온 몫을 q. 나머지는 상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까지가 뭐냐면 어떤 당식을 x-1로 나누니까 여기 1이 되겠지. 1. 요거 그대로 내려와서 조립제법 쭉 한 거예요. 하면 우리 이걸 뭐라고 했어? 이거를. 이게 바로 EQX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 그지? 이게 바로 몫이란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나머지가 돼. 자, 그런데 요 식을 요렇게 한번 생각해봐. 2x-2로 나눴어. 요거하고 요거는 뭔데? 여기다 2를 곱했는 게 요 식이잖아, 그지? 0 되는 거는 그럼 똑같이 0 되는 건 요것도 1 넣으면 0 되고 요것도 1 넣으면 0 되잖아. 그럼 요렇게 생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조립제법을 또 해야 된다. 그럼 똑같이 나오겠네. 요거랑 0 되는 게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걸로 나누나 봐. 이 식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했는 게 요 식이기 때문에 다시 요 식에다가 2를 나눠버리면 요까지랑 요까지는 같은 말이지. 2를 곱하고 2를 나눠서니까. 그럼 뒤에 원래 있던 QX 나머지 이렇게 하면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죠. 하지만 이 식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x-1로 나눌 때 몫이 QX예요. 이게 바로 QX가 됩니다. 나머지가 R이 되지 이렇게. 근데 내가 2x-1로 나눈 거 밑에 식. 그럼 이게 몫이 되는 거예요. 요 QX가 뭔데? 요 QX잖아. 똑같은 QX. 이게 QX라는 거예요. 이 식을 다 2를 나눈 요 식이 바로 몫이 되는 거예요. 요걸로 나눌 거야.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요 1차식 요 부분을 1이 기준이에요. 1이 1차 개수가 1인 것이 여기서 나오는 몫이고 나머지가 되고 요 앞에 만약에 2가 더 곱해졌어. 그럼 여기 1이 되려면 2를 나눠야 1이 되겠지. 2분의 1 QX 즉 요 식이 몫이 아니고 2를 나눈 요게 몫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 좀 들어줘. 내가 내 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찾을 땡기 하지 말고. 그래서 2 더 나눠줘야 되는 이게 몫이 아니다. 이게 2x 할 때는 2를 더나 이게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요걸로 나눴잖아. 요걸로.
요거 0 되는 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쓰지만 만약에 이 식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역시 식은 똑같이 나올까요? 그럼 계속 이게 몫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은 이게 몫이 아니고 2x이기 때문에 2를 더 나눠줘야 이게 몫이 됩니다. 이해됐죠? 이게 몫이 아니고 2를 나눈 요게 몫이다. 아까 그거 설명한 거예요. 앞쪽에서. 자, 또 요식을 2x 플러스 1로 또 이렇게 나눠줘요. 요게 이제 요 식이야 지금. 2x 플러스 1로 또 나눠보면 a에 2x 플러스 1 더하기 b가 되면서 더하기 c. 요 c는 요 몫을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c다 하는 걸 알고, 요거를 한 번 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한 번 더 마이너스, 요건 그대로 1이네. 그럼 요렇게 하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 그 다음 요렇게 하면 4분의 5가 돼.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1. 요게 이제 그때 나머지인 c가 돼. 이거 뭐 이상하다. 169년에 나중에 정리가 다시 해줄게. 그 다음에 요까지 식을 딱 정리하고, 항상 영상이 있으니까 요까지 해서 모르는 건 앞에 다 뒤지면 된다, 그지? 요거 다 공부 다 해놔놓고 얘 뒤에 거 풀어. 앞에 거 하나도 모르면서가 뒤에 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가 이거 나오는데 봐. 풀지도 모르면서가 막 풀려고 막 댕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앞에 거 먼저 딱 보고. 됐죠? 자, 다음 시험은 나머지 정리다. 그러니까 시험 누구 미락거리면 계속 그냥 어떤 때는 와가 두 개씩 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험은 나머지 정리다. 나머지 정리가 어디서 거든냐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요거래.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요 2강 요거 전체 다 시험 보는데. 그 다음에 복소수, 방정식, 부등식, 그까지만 넘어가고 이제 그 뒤에부터는 이제 좀 하지 좀 편하다. 방정식, 부등식까지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 조금 덜하다. 근데 요 복소수만 맞춰버리면 이제부터는 조금 뭐 귀찮고 이런 것도 없어요. 대신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방정식 들어가는데 인수분해 못하고 있으면 계속 인수분해 연습해야 돼. 인수분해. 방정식 들어가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자, 이제 복소수 하는 복소수. 자, 복소수는 뭘 복소수로 하느냐면, 자, 일단 요런 수를 한번 보죠. 어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곱을 했어. 자, 제곱을 해서 이런 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지. 어떤 수도 제곱해버리면 0 이상이 돼요. 이렇게 음수는 될 수가 없지. 그래? 그런데 요거를 우리 제곱근의 형태로 표현해서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는 항상 무슨 수만 써야 돼? 이런 수만 썼잖아, 지금까지. 이제 요 번호 안에는 음수가 안 돼. 왜? 제곱근 안에 음수에 대한 제곱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다룰 때 이제 번호 안이 0 이상이라는 말은 그 수가 실수다. 아니, 이렇게 있어. 그럼 이런 수는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이런 거지. 없는데 이제부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자,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을 볼 거야.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 그럼 루트 마이너스 1 이거다, 그지?
루트 마이너스 1도 그렇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도 그렇고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이기 때문에 이런 수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런 수도 역시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곱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런 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이런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 되는 요 수를 지금부터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릴게요. i. 그럼 i는 수다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다 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수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수는 아닌데 어떤 기호란 말이에요. 이거는 수는 아닌데 그냥 수같이 그냥 생각을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앞으로 허수다라고 부를게요. 허수.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수. 실제는 이런 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허수다 이렇게 허수. 그리고 그러면 이제 허수는 음수에 대한 제곱근을 앞으로 요 i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i라는 기호. 그래서 i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i는 제곱을 했을 적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제 앞으로 표현을 해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런 i를 우리는 허수 단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i는 그러면 이수하고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수하고.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이제 어떤 허수의 형태들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부터는 이제 i를 쓸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됩니다. 어떤 수, 어떤 체계에서. 지금까지 우리 썼던 수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그런 수를 실수라고 해요. 실수. 이제는 i가 들어가는 형태가 또 나타나. i가 들어가는 형태. 그런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i가 들어가면 다 허수라고 할게요. i가 들어가면. 이런 수를 합쳐서 우리는 복소수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수들을 합쳐서 이제 앞으로 복소수다라고 부릅니다. 허수는 뭔데? i가 붙어 있어야 돼. i가 붙어 있는 식의 형태로 나타난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고, 실수는 우리 잘 아는 거 유리수, 무리수 통틀어서 다 실수라고. 그 전체를 합쳐서 이제 복소수라. 복소수가 허수란 말이가 당연히 아니지, 그지? 우리 실수가 무리수란 뜻이가 그 말 아니잖아, 그지? 유리수, 무리수의 전체 합집합이 실수가 되듯이 허수, 실수 요거에 대한 합집합을 우리는 복소수다라고 부릅니다. 요거에 대한 합집합을 복소수다라고 부릅니다. 실수도 되고 허수도 되는 수는 있다 없다? 그런 수는 없어. 실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어떤 형태의 수들이 다 실수고, i가 들어가는 형태의 수들을 우리는 허수라고 해요. 허수. 그럼 이거 실수가 아닌 수는 뭔데? 그럼 허수가 됩니다. 허수가 아닌 수는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뭐로 되어 있어? 유리수와 무리수로 되어 있다, 그지? 유리수가 아닌 모든 게 그게 무리수가 됩니다. 무리수가 아닌 모든 것은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 되는 거는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허수도 그런 관계야. 실수이면서 허수인 그런 건 없다. 이거 두 개를 합해 놓으면 그거를 우리가 복소수다라고 부릅니다. 복소수를 자꾸 허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실수를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듯이 복소수 하면 실수, 허수를 다 합쳐난 요거를 우리는 복소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지? 그게 이제 복소수야. 그럼 복소수는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이게 생각하는 거죠. 상상으로. 그래서 복소수는 이런 게 없어. 2i하고 3i. 2i는 무슨 말인데? i 더하기 i. 똑같은 건 두 번 더 했으니까 2i. 그런 2i란 말이야. a 더하기 a는 2a 수도 있어. 자, 이거 들어가래. 그럼 2i가 클 것 같나? 3i가 클 것 같나? 꼭 2i가 클 것 같지? 왜냐하면 i는 아까 루트 뭐 음수 이렇게 살짝 바뀌거든. 그래서 2i가 더 클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틀려. 그럼 누가 더 크다는 말이야? 이렇게 해도 틀려. 복소수는, 허수는 크기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 크기는 실수만 크기를 합니다. 실수만 크기를 하지. 이렇게 허수가 돼버리면 누가 더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2i랑 2i는 같다 이렇게 하면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맞죠? 같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복소수 상등이다 이렇게 부를 거야. 복소수 상등. 같다라고는 쓸 수 있는데 부등호로 쓰면 안 돼. 크다, 작다 이런 부등호로 쓰면 안 돼. 같다는 쓸 수 있어. 그 같을 때 우리 그거를 복소수 상등이다 이렇게. 복소수 상등. 자 이제 앞으로 이제 i도 쓰니까 이제 복소수를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우리가 실수에서는 보통 모르면 어떻게 해? 그냥 x 이렇게 썼지, 그지? 실수에서는 모르면 그냥 x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복소수에서는 모를 때 우리는 z라고 이렇게 써요. 자, z라고 쓰고 a 더하기 bi 이렇게 써요. 우리 실수일 때는 그냥 x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복소수에서는 a 더하기 bi다 이렇게 쓰고 a, b는 모두 실수다. 요거를 먼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수 더하기 실수 i 이렇게 표현할게요. 복소수 실수 더하기 실수 i. 자, 복소수가 허수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 복소수는 실수일 수도 있다, 그지? b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b가 0이 돼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바로 a만 남네. 이 a, b는 둘 다 실수라고 했다, 그지? 그럼 이 말은 이 복소수 z는 실수인 복소수가 되는 거야. 이 복소수 z는 실수인 복소수. 그래서 어떤 복소수 하나를 주고 i가 들어간 형태의 어떤 식을 하나를 딱 주고 이게 실수다라고 할 때는 B 쪽이 0이 되는 거야. B 쪽. 요때 이제 A하고 B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A 쪽을 실수부다라고 부를 거야. 실수부. A 쪽을 실수부다라고 부를 거고 요 B에 해당하는 실수 요거를 허수부다라고 부를 거야. 허수부.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값은 실수만 이야기하는 실수. A하고 B. A하고 B 실수만 실수 요 부분만 실수부 허수부다 이렇게. 그래서 실수 더하기 실수 i 이렇게 생긴 복소수 중에서 특히 허수부가 이렇게 0이 되어 있을 때를 우리는 그 복소수는 실수다라고 합니다. 그치? 그럼 b가 0이 아니면 뭐라고 해요? 그럼 그건 허수라고 해요. i가 살아있습니다. i가 살아있으면 그건 다 허수가 되는 거야. 자, a가 0일 수도 있겠지, 그래? AB는 어떤 의미의 실수니까 a가 0이 돼버리면 이때는 복소수가 어떻게 생겨? bi 이렇게 생겨요. a가 0이 돼버리면 이때 b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 i도 없어져 버리니까 다 0 되고 bi 요런 꼴로 나타나는 요런 복소수를 이름 뭐라고 또 부를 거냐면 순허수다 요렇게 이름을 붙여요. 요렇게 생긴 거를 순허수. 그래서 나중에 순허수가 되는 조건에서 나는 시험 잘 낸다. 순허수가 되려면 3i 마이너스 5i 2분의 1i i만 되면 i만 실수 부분이 없이 실수 부분이 없이 허수 쪽만 이렇게 i가 붙은 쪽만 있는 이런 복소수를 우리는 순허수다라고 부르고 이렇게 순허수다라고 부르면 실수부는 0인데 허수부가 0이 아니더라. 뒤에 이거 놓치면 안 돼. 실수부가 0이다. 이 말은 당연히 알겠는데 허수부가 0이 되면 안 돼. 허수부도 0 돼버리면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면 그건 실수지 허수가 아니고 순허수다라고 하면 실수부는 0이 돼 있는데 즉 i, bi 이런 꼴로 나타날 때 b 쪽이 0이 되면 안 돼. b도 0이 돼버리면 0 이렇게 돼버립니다. 0은 실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는 허수 중에서도 특히 순허수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순허수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 순허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 순허수 하나 써볼게. 3i 이런 게 순허수. 3i. 그럼 3i 제곱을 한번 해볼까. 3i 제곱은 뭔데? 3i 곱하기 3i 그 말이죠. 제곱은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주면 되니까. 이제. 자, 그러면 실수끼리 곱하면 이거는 후가 되겠지. 자, i끼리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에서 이게 음수가 돼요. 우리 지금까지는 봐. 계속 우리가 다뤘던 게 실수야, 실수. 실수기 때문에 실수에서는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지. 실수에서는 제곱에서 절대 음수가 안 돼. 0 이상만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수다. 라고 하면 그건 무슨 말 같으냐면, 제곱하면 0 이상이다. 이 조건이 바로 실수다. 라고 생각해야 돼. 이제 이 복소수를 배우고. 이대로 제곱에서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건 딱 요 한 가지밖에 없어. 순허수. 그래서 순허수 특징 잘 이해해야 돼.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거 외우고 있어야 돼. 제곱해서 음수일 때라는 말이 나오면 이 복소수는 순허수다 이 뜻이야. 그럼 뭘 순허수란다 이면 실수부가 0이 돼. A가 있으면 안 돼. A가. 그 다음에 B가 0이 되면 안 돼. 그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그런 복소수를 우리는 순허수다라고 하고,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 음수다는 거 잘 기억해. 순허수는 제곱을 하면 음수다. 자, 복소수는 크다 작다 이런 건 없다 있지. 복소수는 크다 작다는 없고 같다만 있지. 예를 들면 이 복소수랑 이 복소수가 이렇게 같다 이렇게. 자, 같으면 뭐가 같으냐면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복소수 상등이다 이렇게. 쉽네. 자, 복소수는 부등식 없다 했다 그지? 복소수는 뭐 등호밖에 없어. 이쪽 복소수랑 이쪽 복소수가 같다. 그게 무슨 말인데? 실수끼리 같아야 되고 이 허수부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i라는 요 복소수가 0이 돼 있어요. 이렇게 0. 0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 더하기 0i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a도 0이고 b도 0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0이다 하면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다. 이때 a, b는 무슨 수만 쓴다 했노? 실수만 쓴다 했다. 실수만.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는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가 있으면 요렇게 해주면 요거를 켤레 복소수라고 해요. 켤레 복소수. 뭐 그거는 뭐냐면 a 마이너스 bi 이렇게. 허수부의 부가 반대인 복소수를 서로 켤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복소수 z가 있으면 요 복소수의 켤레는 앞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럼 다시 이 복소수의 켤레는 또 이렇게 되겠지. 그거는 뭐하고 같아? 당연히 이거하고 같겠지. Z 바를 또 바 해버리면 그냥 Z하고 같아. 허수부의 부호를 반대로 한 번 더 다시 반대로 해버리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복소수의 4층 연산. 자, 복소수는 연산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복소수하고 어떤 복소수를 더할 거야. 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실수부끼리 더해주면 돼요. 허수부끼리 더해주면 돼요. 뺄 때는 실수부끼리 빼주면 되고 허수부끼리 빼주면 되는 거예요. 쉽네 그지? 복소수의 더셈 뺄셈 이렇게 하면 돼.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해주고 뺄 때는 그대로 빼주고. 자, 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눌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소수는 연산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복소수를 연산을 한다는 이 의미는 실수분은 얼마고 허수분은 얼마인가로 표현하시오 그런 뜻이에요. 복소수를 연산한다는 뜻은 그 연산의 결과는 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실수부가 얼마고 허수부가 얼마다를 표현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i랑 3 플러스 2i 이걸 예를 들어서 곱한다 생각해요. 곱하면 우리 분배법칙으로 그대로 하나씩 정규식이 봐. 2, 3은 6, 그 다음 2는 4i, 요렇게 하면 3i, 요렇게 하면 2i의 제곱. 근데 i 제곱이 얼마라고 했냐? 마이너스 1 대신 요거는 6하고 요거하고 합쳐서 5가 되겠다. 마이너스니까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 두 개를 더하면 7i 들. 그래서 실수부는 4고 허수부는 7이다인 이러한 복소수로 정리합니다. 복소수를 연산하라는 것은 그 결과를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 이런 형태로 표현하시오 그런 게 바로 복소수를 연산하라는 거죠. 그럼 곱셈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네. 나누셈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2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2 플러스 i 나누기 1 마이너스 i
이게 지금 실수부가 얼마인데 모르지. 이렇게 있어. 실수부와 헛수부가 얼마인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 복소수를 연산하라는 뜻은. 또 요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면 분모 분자의 요거의 편례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도록. 유리하는 거하고 모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1 마이너스 i가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해버려. 그러면 이 분모가 항상 뭐가 되느냐 하면 요거는 합차 공식이다. 1제곱 빼기 i의 제곱. 1제곱 빼기 i의 제곱. 분자는 요거 그대로 전개식이면 된다 했지. 2 더하기 2i 더하기 1i 더하기 i의 제곱.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분모는 얼마? 2가 되겠지. 분자는 요게 마이너스 1이라 했죠. 요거하고 합치면서 1이 될 거고, 요거 두 개 합치면서 3i. 그대로 줘도 되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아니다. 항상 실수도 헛수부가 얼마다.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복수수의 연산이다. 이렇게. 그럼 4층 연산도 봐라. 어려운 거 없다, 그제? 나누셈은 분모 분자에 a-b가 있으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있으면 a 마이너스 b. 곱해가지고 제곱 빼기 제곱. 요런 형태로 나타내버리면 그게 항상 이렇게 실수로 바뀌어요. 이렇게 분모가 실수가 돼야지만 전체를 실수부, 헛수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연산하는 거에 또 연산할 때 이제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과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곱할 때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덧셈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당연히 성립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리 아까 덧셈 했던 거 생각해. 두 복소수를 바꿔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뀌는 거 아니지.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지? 전개식일 건데 그게 반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전개했을 때 결과는 당연히 같을 거야. 그래서 교환 법칙, 덧셈,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이런 게 다 성립한다. 똑같이. 여기까지는 실수하고 똑같네. 실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 분배 법칙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립한다. 분배 법칙. 이까지는 이제 우리 실수에서의 연산 법칙과 아예 똑같네. 똑같이 앞으로 이제 그냥 연산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i의 거듭제곱 돼 있네. 자, i를 지금 쭉 거듭제곱을 해볼게. i의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그럼 i 세제곱은 i 제곱에다가 i를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또 i를 곱하면 그 i 4제곱이네. 그럼 i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여기는 플러스 1이네. 1이니까 그 다음 i를 곱하면 또 i가 돼. 해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의 n승을 거듭제곱을 하면 이 중에 하여튼 하나로 표현이 되겠죠. i의 거듭제곱을 해주면 이 중에 어떤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봐. 이제 i가 크게 거듭제곱이 된 걸 한번 생각해. i의 38승이다. 이렇게 돼요. i는. 요거는 i의 제곱의 19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의 38승이라는 것은 i의 제곱의 19승이다 라고 쓸 수 있고 i 제곱이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이거의 19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아무리 지수가 커도 i 제곱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결과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거는 i의 4제곱은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예요. 그래? 왜냐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될까요? 그래? i의 4제곱이 1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38성은 i의 36성 이 1일 거 아니에요. i의 4제곱이 1이니까 그러면 이건 i 제곱하고 같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i의 거듭제곱꼴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 잘 기억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는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거예요. 음수의 제곱. 자, 지금까지는 음수는 제곱근이 없어서 정확히까지는 그제?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중학교까지는 실수만 다뤘어요. 이제는 음수의 제곱근도 쓸 수 있는 거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를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그런 x를 구해보면 풀마 루트 마이너스 3이다. 풀마 루트 마이너스 3. 자, 루트 마이너스 3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걸 쓸 때 루트 3i다 이렇게 고칠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거 잘 정리해도 루트 안에 이렇게 음수다 음수일 때는 루트를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만들어 놓고 바깥에다가 i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트 마이너스 3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음수의 제곱근은 부호를 양수로 바꿔놓고 i 이렇게 쓰면 앞으로 이렇게 고쳤을 거다. 여기가 양수지 지금 마이너스 a는 음수잖아, 그지? 근호 안이 이렇게 음수가 왔을 때는 양수로 만들어 놓고 i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여기 나오네. 뭐가 나온다, 그지?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나오는 이거는 이거 용도를 알아야 돼. 이 용도를 요거 용도를 이해를 해야 돼. 용도를 루트 a 루트 b 이 곱하면 어떻게 돼?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 배웠는데 요게 요렇게 변할 때가 있어. 루트 a 루트 b가 우리 중학교 때 요렇게 배웠잖아. 근데 요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될 때가 있다. 자, 이때는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둘 다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요 때는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a는 양수예요. 분자는 이 분모 쪽이 음수가 돼. 여기서 봐. 등호가 다 붙어 있는데 자, 등호는 붙는 거는 생각해 봐. a가 0이라고 해요. 곱하면 0이지. 0이지 그러면 당연히 0일 때도 성립한다 그지? 0이 여기 다 붙는 거야 여기에. 요 때는 분모기 때문에 0이 안 붙는 거야 여기. 요 b는 분모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분수 꼴릴 때는 이렇게 돼. 자, 뭔 때문에 그런가 봐.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잖아. 그럼 이거를 그대로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떤가 봐봐. 요거를 고치면 루트 3i잖아. 요것도 고치면 루트 2i잖아. 그럼 루트 6이 되겠지. 실수끼리 곱해보면 i가 이렇게 붙어. 그래서 여기 그대로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야 답이 돼. 그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거는 요럴 때. 그럼 앞으로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는 음수네. 그대로 곱하면 6인데 앞에 마이너스 이거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계산하면 돼 이제. 그렇게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주는 거는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이 말은 그래서 앞으로 이 식을 자꾸 공식 외워야 돼. 외우는데 이게 무슨 용도로 쓴다 하는 거냐면 범위를 주는 방법이다 이 말이. 범위를 주는 방법이야. 무슨 말을 하려고? 요 말을 주는 거는 A가 음수고 B가 음수다. 요런 의미, 요 범위를 주려고 하는 거지. 이 계산할 때는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그건 더 헷갈려. 그 공식 안 쓰고 그럼 계산 어떻게 하는데? 계산은 무조건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2의 L이죠. 이런 거 아니지. 아닐 때는 그냥 곱하는 거야. 루트 두 개 곱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복소수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두면 안 돼. 이렇게 두면 안 돼. 그냥 빨리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곱하기 루트 2. 그럼 이제 실수끼리 곱하는 거는 이제 우리 실수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네. 그리고 i는 이렇게 계산. 이런 거를 계산할 적에는 이거 공식에서 막 적용해야 할 생각하지 마. 그러면 더 헷갈린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요런 식은 반드시 요렇게 고쳐놓고 그냥 우리 실수 계산하듯이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 i가 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런 형태만 정리하고 요거는 왜 주느냐 하면 범위를 주는 방법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네. 이건 범위 주려고 주는 거예요. 계산하는 공식으로 준 게 아니고